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관리규약에 관리위원은 선거구역별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구역을 여러 개 나뉘어서 선거구역별로 몇 명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관리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임의로 선출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받은 질문이에요. 자, 이걸 구체화해서 이게 과연 어떤 취지의 질문이었느냐, 이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질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질문을 보실게요. 어떤 얘기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건물, 이 건물은 집합건물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이런 상가 오피스텔 집합건물 관리규약에는 관리위원회를 총 5개 선거구역별로 한 명씩, 5개 선거구역입니다. 거기 각각 한 명씩 총 5명을 관련 집회를 통해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관련 집회 성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옛날에는 코로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모이라고 해도 모이질 않잖아요. 그리고 집회 성원이 얼마입니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체 구분 소유자 머릿수의 과반수와 전체 전유 부분 지분의 과반수, 이게 둘 다 갖춰져야지 관련 집회가 성원된단 말이에요. 성원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련 집회 성원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마음대로 임의로 선거구역 상관없이 후보를 정해서, 일단은 구역 상관없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후보 등록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선거구역 구별 없이 후보를 다 받습니다. 다 정해가지고 그 중에서 다득표자 순으로 5명을 선출한 거예요. 규약상으로는 선거구를 획정하고 그 선거구, 5선거구 중에서 각각 한 명씩 총 5명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물에서는 그런 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후보를 구역별로 구역 무시하고 전부 그냥 받았어요. 관리원 되실 분 후보 등록하세요. 전부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다득표자 순으로 5명을 선출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위법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법 규정과 이 건물 규약을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 건물 집합건물이라 했죠.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 4 보시면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1항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반드시 구분소유자 중에서예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관리위원은 반드시 구분소유자여야만 돼요. 그러니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임대인만 관리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다만 예외가 있어요. 규약으로 집회 결의에 관해서 달리 정한 경우, 즉 집회 결의가 아닌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위원을 뽑을 수 있게 만들어 놨다면 그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관리위원은요,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약으로 이런 집회의 결의에 대해서 달리 정한 경우 구분소유자는 변동이 없어요. 규약으로도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 뭐 배우자나 직원, 이런 사람들을, 또 법인의 대표자 개인, 이런 사람들을 관리인으로 하자, 이런 규약은 무효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만 집회 결의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집회 결의가 아니라 관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관리위원회에서도 뽑을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이 단서 규정이에요. 물론 규약에 이런 규정을 규정해 놓지 않았다면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집회 결의로, 원칙으로 들어가서 집회 결의로 선출해야겠죠. 자, 이 당의 건물 관리 규약을 보실게요. 이 질문 주신 건물 관리 규약입니다. 구역대표 선출로 돼 있어서 관리위원회 선출 선거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총 5명을 선출한다. 1선거구역 오피스텔 1명, 2선거구역 오피스텔 1명, 3선거구역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1명, 4선거구역 이렇게 오피스텔 1명, 그 다음에 5선거구역 상가동, 이 상가가 A, B동 밑에 이게 깔려 있죠. 이게 깔려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 동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집합건물이에요. 한 동짜리입니다. 이게 상가가 밑에 있지만 위에 2개, 3개가 이렇게 불쑥 솟아놓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한 동의 집합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5선거구역으로 되어 있고
5선거구역에서 각각 한 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하층부터 2층까지는 상가네요. 상가.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상가고 3층부터가 이제 오피스텔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5명을 선출하도록 된 건물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안을 한번 정리해 보시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리규약에 관리위원을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집회에서 관리위원을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위원회에서도 선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규약에 관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임의로 관리위원을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사건 건물이죠.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에는 총 5개 선거구역에 따라서 아까 보셨죠? 총 5개 선거구역. 여기에 따라서 총 5개 선거구역에 따라서 선임될 수 있는 인원수를 한 명씩으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배제한 채 후보를 일괄로 모집한 후에 다득표자 순으로 5명을 관리위원으로 선임한 것, 이것은 이런 규정, 규약에 반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위협한 것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렸어요. 이건 위법하다, 이건 무효이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세부적인 쟁점을 생략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건물 관리규약은요, 이런 관리위원을 선출할 때요,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규정에 무조건 다득표자가 선출되는 게 아니고 선거구역마다 머릿수, 지분은 필요 없습니다. 머릿수의 과반수, 이 선거구역에 있는 해당 구분 소유자 머릿수 전체의 과반수가 넘어야만 당선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다득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에 과반수가 없으면요, 여기에는 한 명이라도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뽑힐 수가 없는 곳입니다. 다득표 수준이 아니에요. 이 선거구역 전체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수야만 뽑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처럼 다득표자 수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약에 위반돼요. 따라서 이 건물에는 여러 개의 위법사항이 있었어요. 선거구별로 뽑아야 되는데도 그러지 않았던 것 있고, 그 다음에 그 선거구별로 머릿수의 과반수로 뽑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마음대로 다득표자 순으로 뽑았다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위법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